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표창원 소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프로파일러로서 그리고 경찰대 교수로 잘 나가다가 팔자에 없던 정치에 입문하고 의정활동을 했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표 소장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활동으로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는데요. 느닷없이 재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표창원 소장의 솔직담백한 속마음 여쭤보겠습니다. 표창원 소장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좀 매력적이세요, 보니까. 아이고. 제가 좀 거리를 두고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원칙주의자고 바른 생활의 사나이고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좀 결여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상이었는데 어제 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저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이제 어제 마지막에 교수가 되셨어요. 네. 전인 강사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인 강사. 네. 그다음에 조교수, 거쳐 부교수.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정교수 임용 1년 전에 그만뒀죠. 그때 저는 아는데 왜 그만두셨죠? 2012년 12월 11일이었죠. 네. 예. 그 당시 제가 뭔가 급한 그 보고서를 쓰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가 이렇게 떴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맞아요.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한 작은 오피스텔 문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는 사진과 함께. 그 당시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그 오피스텔 안에서 그렇죠. 뭔가 부정선거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 그걸 본 순간 이제 저는 경찰이 과거에 문을 따야지. 예, 과거에 그 권력의 신여다.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편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받고 그런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해왔는데. 그렇죠. 또 다시 지금 그런 강한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당장 경찰은 문을 강제로 부수고라도 열고 들어가서 현장 보존하고 증거 인멸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진위 여부를 가려서 만약에 실제로 국정원이 선거 개입에 동원된 거라면 이건 당시 여당 정권 국기문란이죠. 예, 이건 책임을 지고 여당 후보는 사퇴해야 되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정원과 관련이 없거나 하는데 야당에서 불리한 전세를 회복해 보려고 엉뚱한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야당 후보 사퇴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양당 간에 어쨌든 이건 진실을 밝혀야 되고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훼손 인멸되면 영원한 논쟁거리로만 남는 사회가 반대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 그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제 SNS에 올렸죠. 그 당시에 제가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었고 블로그 운영하고 있었고. 경찰대 교수가 올렸으니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그 당시 또 뭐 이런저런 방송 프로그램도 나가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프로파일러로서 이미 이름을 알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양쪽에서 양극단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그 당시의 여당 쪽 분들은 경찰대학 교수가 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 반대쪽은 용기 있다. 그런데 경찰대학 교수도 교육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교수는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 가입도 가능해요. 경찰대 교수이지만 법상으로는 저희 신부는 교수였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게 무슨 정치적 발언이냐. 이건 그렇죠. 경찰대학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경찰과 범죄 수사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판례도 쭉 제가 이제 했어요. 그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했지만 그땐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렇게 있는 그들의 법과 원칙과 규정과 이론을 근거를 얘기하면 수긍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여론 악화가 되고 그러면서 경찰청과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저의 파면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가고 댓글이 뭐 수천 개가 달리고 뭐 경찰청도 그렇고 경찰대학도 그렇고 난리가 난 거죠. 전화 쏟아져 들어오고 욕설 들어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역시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될 상황.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SNS 닫고 입 닫고 조용히 물러나면 철회를 하든지 발언을. 아니면 경찰대학 교수라는 이 신분 때문에 그런 거면 이 신분을 내가 버리면 내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역시 전 또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 교수직 사직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장 소중한 우리 헌법상 권리를 저 스스로도 지켜내야만 우리 뭐 제자들이나 경찰관들이나 다른 분들께도 할 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경찰대학 교수직이 그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오해로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 본안 사안 자체에 대한 논점을 흐린다면 제가 경찰대학 교수직을 벗어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뭐가 되면은 연구 교수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일단 정교수가 되면 정년 보장이 되죠. 65세까지. 그럼 예. 정교수를 얼마나 앞두고 있었어요? 바로 그해 정교수 심사가 그때 바로 이제 다음 해죠. 12월이었으니까 다음 해. 한 1년만 지나면 그냥 보장이 1년도 아니죠. 몇 개월만 지나면 거의 정교수가 되는 상황이었죠. 평생 보장이 되는 건데. 예, 다른 요건들은 다 갖췄었으니까 뭐 실적이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은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경찰대학 교수직을 공개 사직하고. 그때 그 가족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모는 빼고 부인이나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 워낙 잘 아니까요. 그게 좋은 의미예요. 뭐 다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은 이제 어디 가다 버스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빠답네. 잘했어.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줬고. 그 뭐 생계에는 뭐 다른 지장을 안 받으니까 딸이야. 근데 이제 아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아들한테는 제가 경찰대 교수라는 게 엄청난 친구들한테 자랑거리였고. 매일 TV에 나오시고.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위에가 경찰대학이니까. 또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아들은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초등학생이. 네. 아빠 맘대로 그런 결정하냐. 자기의 자랑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100배 사죄했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아빠가 꼭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게 뭐 이런 이제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고. 야, 그래도 그게 내려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부인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잘 내막도 모르고 이제 피상적으로만 밖에서 봤던 분들은 좀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수그리고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댈 때부터 너 하여튼 너 그럴 줄 알았다. 올게 왔다. 네. 그렇게 약간 사회에서 또 그런 얘기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많이 그걸 있었죠. 막 네. 이렇게 쫙 버리고 나오는 걸 멋있다고 하지 않고 네. 일종의 막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어서 관종 기질 때문에 결국 너 이렇게 네가 자초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소리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았죠. 많았고 정치하려고 그러는구나. 야당, 그런 것도 있어요. 야당에서 공천 약속 받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 관종 얘기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무료 강연을 했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정의라는 게 우리 편 남의 편 갈라서 우리 편에는 무조건 옳다고 하고 저쪽은 아무리 옳아도 틀렸다고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좀 이러지 맙시다 이제는. 그래서 이쪽 저쪽 가리기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한 사안마다 그것이 옳은 말이면 나와 다른 편이라도 그렇죠. 받아들여주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그 주제로 강연을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때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분이 제일 많이 오셨던 곳이 대구였어요. 대구 경북대에서 열렸었는데 그 무슨 제일 큰 홀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때 와주신 분들 중에 많은 분이 그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교수가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 하나는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당신은 시원하고 혼자 하고 싶은 얘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 생계에는 앞으로 어떡할 건데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주신 어르신도 계셨고 많은 반응이 있었죠. 학생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되게 안타까워했겠다. 학생들도 반응이 여러 또 학생도 갈려요? 나뉘어 있었고 대부분은 침묵했고요. 그 신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표현을 해준 이제 학생들 중에는 상당히 격려, 응원해준 학생도 있었고 반대로 실망했다.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배신감 느낀다. 아니 왜? 당신에게 배웠다는 게 부끄럽다. 이런 이제 연락을 해온 제자도 있었고요. 그 참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표 교수님은 그 학생들에게 그 당시에 주로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 학생 가르칠 때? 경찰 간부가 되지 않습니까? 경찰대학생. 경찰 간부가 가져야 할 그런 태도와 덕목. 이것이 가장 제가 강조했던 것이고요. 어떤 태도, 어떤 덕목? 우선은 나이가 어린데 경찰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위 그렇죠. 계급을 달고 일선에 나가게 되잖아요. 뭐 경사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 처음 만나는 게 경사 경장 혹은 순경 이분들 중에도 똑같이 대학 자기 돈으로 다 다니시고 군대 다녀오시고 이런 분도 많으시단 말이죠. 경찰 경력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 앞에서 무조건 그러면 내가 나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도 무책임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분들 무시하거나 그분들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언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한쪽으로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무엇보다 경찰 업무 자체를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능력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것이 범죄 수사이건 범죄 예방이건 경비이건. 저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있어서 철저하게 단 한 번도 조는 학생을 저는 용납을 못했고요. 졸면 바로 그 앞에 가서 얼굴에 제 얼굴 갖다 대고 깨어날 때까지. 제 얼굴 깜짝 놀라고. 왜 학생이 그런 말 했는지 알겠다. 계속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못할 때까지 밀어붙이고. 당신이 이제 경찰 간부로 나갔을 때 이런 질문을 함께 일하는 동료 경찰관이나 또는 당신이 법 집행을 할 때 그 상대방이 던진다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버드 공부벌레들이고 킹스필드 교수 같은. 그러니까 유사한 방식이죠.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학생들이 좀 제 과목은 다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프로파일링, 범죄 심리학, 뭐 피해자학, 범죄학 이런 것들이라서 필수 과목이 아니라서 선택 과목이라서 제 과목은 아예 선택하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피해서. 선택하는 학생들은 좀 제가 그래서 많이 존경하죠. 그런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는 면에서. 그렇고 이제 좀 뭐 이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정치를 안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교수 그만두면서 정치하려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정치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치를 안 합니다라고 공개 선언까지 했었고요. 2013년에. 그러다가 결국은 2년 좀 넘어 번복을 3년 정도 되었을 때 번복하고 2015년 12월 17일 날 결국 입당 선언을. 왜 그런 거예요? 꼬임에 넘어갔죠.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 차례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문재인 그 당 대표께서 만나자 연락을 해오셨고 계속 거절했었어요. 거절하고 피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성남에서 그
CSI 프로파일링 체험전이라고 이제 과학수사 프로파일링을 누구나 와서 해보실 수 있는 것을 이제 사업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묵건 살아야 되니까. 예. 거기에 그 사전 연락도 없이 그 문재인 대표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참가자들하고 같이 이게 머리 그 두건 쓰시고 삼고초려 하셨네. 막 그 체험도 하시고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끝까지 거절을 못해서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어떤 영화인 한 분이 영화사 대표하시던 분이 저보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화계에서도 나를 부르나? 라는 이게 좀 되긴 하죠. 뭔가 좀 헛된 희망을 저랑 품고. 비슷한 게 많으세요. 그런가요? 전경 그것도 그렇고. 네. 헛된 희망을 품고 나갔다가 그분이 죄송하다고 사실은 문재인 대표를 한 번만 꼭 만나달라. 근데 사전에 그 얘기를 하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뵙고. 근데 이제 다른 말씀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표께서. 원래가 그렇죠. 예, 말씀이 많지 않으시고 그냥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평생 동안 범죄 수사 뭐 정의 경찰 위해서 일해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범죄를 사건 하나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드느냐. 결국 범죄 문제도 법을 잘 만들고 사회가 그렇죠. 좋은 사회가 돼야만 범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경찰대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 계기였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해결을 해보시라. 정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뭘 잘 가져오셨네, 구실을. 그러니까 좀 그래가지고 저도 구미에 당기는 메뉴를 갖고 근데 오셨네. 워낙 정치를 안 하겠다 공개 선언도 해놓고 있었고 절대로 하지 않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답을 못 드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럼 가서 가족과 상의도 해보고 답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부인께서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죠. 그 집에 왔더니 이제 아내가 딱 제 얼굴 보자마자 넘어갔어. 프로파일링을 하시네. 그러니까요. 부인께서. 예.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가신 거고. 아니 뭐 그게 저거잖아요. 저 선출 그 지역구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이렇게 뭐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부도 아니고. 제가 뭐 국회의원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비례대표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선택을 받은 건데. 뭐. 정치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그냥 당과 함께 제가 해오던 활동 계속하고 소리 낸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여러 활동을 했죠. 여러 활동을 하고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무슨 콘서트 뭐 이런 것도 콘서트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그 분당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박지원, 뭐 김한길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시고 따로 그 분당 사태 나고 뭐 이런 와중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시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보고 비대위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정치 본 적도 없고 비대위원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이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을 했는데 저보고 아니 어느 지역 선택할 거냐. 뭐 그때 막 이제 그 뭐 공선위 뭐 이런 거 할 때 남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이제 비대위 회의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있는데 아니 뭐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지역구 나가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 그래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시길래 용인입니다. 용인 나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닌데. 예, 뭐 좀 이렇게 그 백중세죠. 그렇죠. 험지는 예. 아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뭐 그 나가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또 한 번만 하고 그걸 또 이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래 한 번만 할 생각이었어요? 아니, 원래 국회의원 할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를 이용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 국정원 사건에.
근데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됐지 않습니까? 그 대선 승리했죠. 물론 저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정원 사건의 원세훈 원장 유죄 판결 받았죠. 그리고 관련자들 다 유죄 판결 받았죠. 제가 그렇게 직을 던지면서까지 외쳤던 게 옳았구나라는 입증됐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법도 만들고. 아, 그래요? 예. 적성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것, 정부의 장관에게 막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옳은 일을 구현한다는 거. 그런 거 질의 같은 건 잘하시겠네. 저기 프로파일링 하듯이 하시면. 근데 7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그 시간에 제약 때문에 좀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다른 한쪽이 있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정당, 내가 속한 곳에 어떤 끌려가야죠. 예, 어떤 여러 집단적인 목적과 그 당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되도록 활동을 해야 될 텐데 본인의 수신과 달라도. 그러니까요. 또 그걸 못 참으시고. 거기서 이제 무척 또 다시 경찰대학 시절에 겪었던 옛날 그게 경찰관의 똑같은 그 상황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처럼 철없을 때처럼 내가 속한 곳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많은 고민 끝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구나. 정치란 나와 맞지 않는 곳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물러나 주는 것이 이 한국 정치라는 나름대로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곳에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않은 채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했고 내 역할은 다 했고 내 소임은 다 했으니 이제는 전쟁 같은 상황이 됐으니까요. 서로 간에 어쨌든 죽거나 죽이거나 하는 상황으로 맞붙으니까 제 역할은 없다는 생각으로 그만둔 거예요. 지금까지 계셨으면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오실만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치에 이제 입문하실 때는 뭔가 네. 이렇게 뜻도 품고 뭔가 포부도 있으셨을 테고 네. 소임을 다 이뤘다. 그래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한 반쪽의 설명은 되는 것 같은데 네. 나머지 반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결국 정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분야의 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고 영광이고요. 오래오래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갖게 되죠. 일단 하게 되면. 그런데 초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고 조사하고 또 실제로 관련되는 분들의 정말 절박함이 담긴 법안 딱 성안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이 현재의 특성상 이견이 없어서 모두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당론으로 밀어붙여서 저쪽 당의 당론과 함께 통과되거나 하지 않는 한 이 통과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상임위에 올라가지도 않고요.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년간 정말 우리 9명의 보좌진들하고 최선 다해서 발로 뛰면서 만든 법안들 그중에 몇 건 제외하고는 아예 상임위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법안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 간사가 되거나 위원장이 되거나 당의 중요한 그런 뭐 정책위 의장, 원내 대표 그거 되면 되죠.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되려면 다선을 해야 되죠. 다선을 하면서도 그런 직책에 올라가려면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나의 원칙과 소신은 한없이 양보해야 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하나의 도구로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배 정치인분들이. 그렇죠. 그게 그렇게 충성해야죠.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제 삶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싸우고 지켜왔던 가치가 소중하고 원칙이 소중하고 근데 이걸 지키면서 정치적 힘도 얻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부딪혀봐도 양자택일이에요.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꼈던 거죠.
근데 어디 지금 가시면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저는 꽤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계십니다. 예. 그런 들었을 때 기분 좋으시죠? 아닙니다.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 정말 그렇지 않고요. 그래요? 예. 저는 4년의 의정 생활이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했고 특혜였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지만 딱 그 기간만으로 한정식 짓고 싶고요. 아하. 연장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뭐 헌정회라고요. 네, 그 그렇죠.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인데 거기서도 연락이 오면 다 전 차단을 합니다. 근데 저건 있지 않아요? 돈 준다면서요. 저는 전혀 안 받고요. 아니, 안 하신 받습니다. 분들은 돈 준다던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고요. 그리고 뭐 당과 관련된 것도 모두 탈당하고 모든 인연 관계 다 끊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의원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분의 마음은 알겠고 감사하지만 그렇게 인식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끝났고 그냥 그 의원이라는 건 평생 신분이 아니다. 그 역할을 할 때 4년에만 한정되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까지 호칭으로 불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아, 저하고 좀 다르시구나. 그 정말 이런 일이 드문데 그 양해를 해 주시면 네. 내일 하루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너무 말이 길고 많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 버릴 게 없어요. 아이고, 정말 네.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 프로파일링 할 때 그 만났던 사람들 네. 그게 정말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프로파일러로서 이렇게 활동할 때 그 뭐 일화들 네. 그때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걸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네. 그리고 또 책도 그 추리 동화도 이번에 이제 내신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이었습니다.